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법적 공방도 진행되겠지만 이 멀티 레이블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하이브가 이번 사태로 그룹 내 의사결정 구조가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하이브 분쟁의 씨앗이 되는 멀티 레이블 체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자, 일단 그 하이브와 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와의 분쟁을 좀 시간 순서대로 잠깐만 좀 정리해 주세요. 우선 사실 전 생방하느라고 그 인터뷰하는 걸 못 봤거든요. 네네, 기자회견. 그러니까 사실 이제 4월 22일 지금으로부터 8일 전인 4월 22일 오후에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에 대해서 감사권을 발동했고요. 감사권 발동을 한 근거로서 어도어에 대한 경영권 탈취 기도, 즉 시도가 있었다. 이걸 이제 근거로 감사 질의서를 발송하고 감사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 23일 이제 민희진 대표 측에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일정 부분 베낀 것 같다. 이게 이제 이 모든 일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24일이었던 이제 감사 질의서 답변 시한에 저녁에 이제 민희진 대표 측이 답변서는 보냈어요. 답변서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답변서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25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민희진 대표이사 측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3시부터 17시 한 20분까지 2시간 20분 동안 아주 긴 기자회견을 이제 했고요. 그와 동시에 그날 저녁에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 법원에 강제로 열어달라라고 임시주총 소집을 신청을 하고 그리고 또 동시에 민희진 대표를 이제 배임건으로 고발하면서 이게 결국 이제 법적 공방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원래는 어도어의 이사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즉 하이브 측에서 요청을 했었죠. 그렇지만 어도어의 이사진이 모두 민희진 대표 측 인사들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열리지 않은 것이죠. 거기까지가 지금 현재의 흐름입니다. 흐름은 그런데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쵸. 누구 얘기가 옳다는 말이야. 사실 쟁점이 뭐야. 이렇게 이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합니다. 쟁점은 뭐냐면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대표이사 측이 18% 정도밖에 안 되는 지분이지만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또는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제 결국은 풋옵션 행사를 통한 매각 금액을 기반으로 해서 이 경영권을 50% 플러스 1주 이상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없어요. 결정적 증거는 하이브 측도 못 찾았지만 그런 의도가 너무나 다분히 보인다. 라는 증거들을 정황 증거를 많이 찾은 상태고요. 반면에 이제 민희진 대표 측은 사실은 이제 표절 자체가 그 이슈라기보다는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은 이 일이 있기 훨씬 이전부터 뉴진스의 데뷔 때부터 기존에 있던 하이브 레이블에서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기를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두 번째로 데뷔를 했어요. 약속을 좀 못 지킨 부분이 있고 그때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잡음들이 있었고 또 하나 민희진 대표 주장하는 부분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18% 지분 중에서 4.5%는 풋옵션도 없거니와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3.5인가요? 4.5인가요? 13.5는 행사할 수 있고 4.5% 나머지 4.5%에 대해서는 하이브 측의 동의가 있어야만 매각할 수 있고 그러면 나 이 돈 필요 없다 포기하겠다. 포기도 안 돼요. 그거 애초에 계약할 때 근데 썼던 거 아닌가요? 썼죠. 근데 이제 본인이 금융이나 재무 쪽이나 회계 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박지원 대표이사를 믿고 사인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기자회견에서는. 근데 어찌됐건 요는 뭐냐면 그 4.5%의 지분이 있는 한 경업 금지 조항에 걸린다는 거죠. 경쟁 업체. 맞습니다. 에서 일하는 거를 금지한다. 즉 엔터사에서는 취업도 창업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독소 조항이고 나한테 불합리하다. 노예 계약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고요. 하이브 측에서는 이제 올 초에 주주 간 계약을 재협상 갱신하는 과정에서 이
4.5%에 대한 부분은 풋옵션을 부여해 주겠다. 즉 우리한테 되팔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 발 물러섰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쟁점이 또 됐었던 부분은 네. 민희진 대표 측에서 영업이익의 13배라는 기업 가치는 시장 평균과 대비해서 보더라도 좀 낮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30배 합리적인 수준의 기업 가치 측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그 부분은 또 하이브 측에서 그건 안 돼라고 하면서 이게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풋옵션, 그러니까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지정된 가격의 지분을 되팔 권리를 이제 맞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내년에 행사를 하고 나서 내년 초에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액수를 영업이익의 평균 영업이익의 13배에 13배? 대하는 예. 거에 대해서 거기 예. 민희진 대표만 자기 18% 지분만큼 지분? 예. 가져가면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4.5% 남은 것까지 난 행사를 안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뜨는 거죠. 네. 최소한 포기라도 할 수 있게 돼 있으면 네. 내가 정말 이 4.5% 작지 않지만 네. 이걸 포기하고서라도 나는 나가서 창업을 하겠다. 또는 뭐 타사로 이직을 하겠다. 이게 되는데 권리 포기조차 안 되게 해놓은 거는 상당히 독소조항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이브 측에서는 또 그럴 예.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나가서 다른 데서 네. 여기에 모든 비밀도 알고 네. 더 경쟁적으로 만약에 활동을 할 경우에 지금까지 지분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그럴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허락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경업금지 조항을 두는 거고요. 네. 이게 보통은 이제 그런 대표이사나 임직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네. 그리고 그리고 주주로서 있는 뭐 기간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둘 다 엔드로 그러니까 주주이거나 대표이사이면 예,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도어의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네. 예를 들면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도 내가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경쟁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다. 예, 이거는 좀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이제 만약에 4.5%에 대해서 네. 영원히 동의를 안 해주면 예, 사실 그 자체로서는 그러니까 불합리하죠. 애초에 민희진 대표가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따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지금처럼 관계가 대등하게 그렇죠. 하실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거나 혹은 네네. 법적으로 완벽하게 면밀하게 주도 인지하고 면밀하게 있지. 검토를 네, 못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오늘날 이런 사태가 있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 싶은데 네. 13배가 네. 30배가 되면 도대체 민희진 대표의 그 주식 평가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700억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이 13.5%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제 2,700억이라는 얘기는 기업 가치를 한 뭐 1.5조 원 이상 네. 이렇게 뭐 거의 한 1.8조 원 가량 네. 이렇게 봤다는 얘기거든요. 정확히 2조네요.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2조 정도를 봤다는 얘기고 네. 사실 이제 어도어의 영업이익을 저도 이제 추정을 합니다만 네, 네. 작년에 이미 330억을 번외사고 네. 올해 한 500억 가까이 네.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월드투어 본격화되기 때문에 700억 800억도 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700억에 예를 들어 30배수면 네. 2조 1000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도 25년도 월드투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익화를 하는 첫 해의 네. 영업이익의 30배수 정도를 곱한 금액 거기에 13.5%를 적용해 보시면 2,700억 정도를 캐시아웃 네. 현금으로 받아서 아웃할 수 있는 캐시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 그 정도 급의 보상이 민희진 대표한테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네. 30배를 받아들였을 때 얘기죠. 네. 어쨌든 처음에 이렇게 기자회견 할 때만 해도 이 정도 어마어마한 돈인 것까지는 일반 사람들 생각을 그쵸, 못했다가 그쵸. 맞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였구나 이런 네,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되는데 네. 이번 분쟁을 좀 들여다 보면은요 네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 하이브의 그 구조가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갈등이 단초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이제 하이브 밑에 보면은 뭐 플레디스 엔터, 네, 코지 엔터, 네. 어도어, 그다음에 소스 뮤직, 뭐 빌리 프랩 네. 뭐 등 굵직굵직한 레이블들이 별도의 자회사로 존속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블이라면 그러니까 음반사 이런 거죠. 옛날로 그렇죠. 말하면 맞습니다. 네, 기획사. 네, 기획사. 하나의 기획사들이 다 네. 다른 별도의 법인으로 존속을 하고 있고 네, 네. 사실 이 자체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레코드사들은 이미 뭐 한 80년, 90년 전부터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유니버설 뮤직 이런 맞습니다. 데요. 네. 근데 분명 이 체제의 장점도 있어요. 각자의 독립성 보장해주고 네. 좀 더 다양한 색깔의 음악들을 하나의 큰
하이브라는 레이블 산하에서 다양한 색깔의 음악들이 나오면서 네. 서로 어떻게 보면 부딪히지 않으면서 시장을 파이를 키우는 이런 이제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네. 이게 이제 비슷한 장르나 비슷한 컨셉의 아이돌이 나오는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은 서로 경쟁하게 되거든요. 아,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K-팝 걸그룹이라고 했을 때 또는 K-팝 보이그룹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팬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그 고정관 스테레오 타입이 딱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이제 경쟁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에 맹점으로 지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특정 아티스트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고 네. 각 회사의 어떤 자율권도 주고 건전한 경쟁도 유발하고 맞습니다. 해서 회사 전체의 몸집은 파이를 키우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레오타입 컨셉이, 전형적으로 예, 맞습니다. K-팝 소비층 타겟도 좀 비슷하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는 맞습니다. 거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경쟁이 되는 거죠. 일정 부분은. 네, 네. 네. 그런데 그러면 네. 이거를 전체 어쨌든 모 회사가 있고 자회사가 있잖아요. 네, 이걸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총괄할 수 있는 어떤 네. 의사소통의 어떤 이라든 거라든가 뭐 지배 구조라든가 네. 이런 게 잘 좀 마련이 됐었더라면 네네.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렇죠. 지금 처음 당한다기보다 처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좀 이제 발빠르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어도어 사태가 이제 일단락이 되고 나면 하이브 입장에서도 지분율을 80% 75% 이렇게 가져가는 게 다는 아니구나. 네. 이것만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경영권 안정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영업 활동에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을 해주되 네. 그런 재무적인 의사 결정이나 기업 전체, 그룹 전체 지배구조 관점에서의 의사결정은 네. 확실히 중앙 통제식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와 관련된 액션들을 어도어 사태가 일단락이 되면 다른 레이블들에 대해서도 네.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거나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바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뉴진스가 세계 톱 걸그룹이기도 하고 하이브가 이제 K-팝을 대표하는 그런 기획사다 보니까 전 네. 세계에서도 꽤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또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영향을 많이 네. 미쳤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뉴진스가 그만큼 글로벌하게 이 정도 급의 아티스트로 될지는 몰랐다. 네, 그러니까 네. 수많은 K-팝 걸그룹 유명한 걸그룹들 있잖아요. 근데 데뷔하고 나서 이렇게 빠른 시점에서 네네. 도쿄돔을 정식 콘서트도 아니고 팬미팅으로 2회차 10만 명을 입성한 케이스는 전무후무합니다. 네. 그 정도로 뉴진스가 대단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후년 갔을 때 사실 지금 아직까지도 제2의 BTS가 누군가요? 라고 했을 때는 선뜻 안 나오거든요. 네. 물론 블랙핑크 대단하지만 네. 과연 그런 포스트 BTS 체제 여기에서 계속 언급이 되는 뭐 뚜렷하게 언급되는 아티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포스트라는 표현을 쓰려면 조금 더 후 시대 때여야 하잖아요. 블랙핑크는 약간 동시대 3년 차이니까요, 데뷔가. 그럼 결국은 이제 후 시대 때로 본다면은 뉴진스도 정말 강력한 그런 후보군 네. 중에 하나로 지금 크고 있고 해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멀티 레이블 체제는 이미 우리 서양에서도 오래전부터 있던 건데 네. 이런 개별 아티스트, 개별 레이블들에 대한 통제권 네.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하이브는 이렇게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지만 네. SM이나 YG나 뭐 JYP 같은 네. 다른 엔터사들 구조는 어떻습니까? 멀티 레이블 체제가 뭐 엄밀하게는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로 존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아무리 이제 뭐 JYP를 컨트롤하는 팀, 스트레이키즈를 컨트롤하는 팀이 아예 본부 레벨부터 다르고 위에서 이 하이어라키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계가 네. 위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같은 회사, 네. 같은 법인, 같은 공간을 이제 공유를 한다면은 네. 일정 부분 이제 독립된 레이블 체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부분은 JYP나 YG나 SM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멀티 레이블 체제의 기업은 현 시점에서는 네. 하이브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이브가 많이 주가가 빠졌죠? 네, 조금 빠졌죠. 조금 많이 빠지지 않고 한 1,000원 정도, 네네. 아니죠. 3,000원 정도 빠졌네. 1.46%. 네네. 어쨌든 이 갈등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15% 이 실망감이 정도 또 엔터주 전반으로 또 네. 확산된다 이러는데 네. 사실 엔터주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미 조금씩 좀 안 맞습니다. 좋았던 것 같고 지난번에 맞습니다. 한번 나오셔서 예, 맞습니다. 엔터주의 전망 또 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맞습니다.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엔터지가 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요. 일단은 올 상반기에 예. 그 엔터주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 지표가 음반 판매량과 공연 모객 수입니다. 네네. 이 두 개의 지표 핵심인데 이 두 지표가 1분기에는 음반이 16% 감소, 공연이 5% 증가했지만 음반 감소폭이 더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분위기도 지금 2분기는 두 개 지표 모두 감소세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실적은 확실히 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시장에서는 이제 신락 같은 희망으로 1분기 안 좋지만 2분기부터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게 아직은 지배적이에요. 그 말인즉슨 저는 2분기도 시장이 소폭 역신장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역신장에 대한 상당한 확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역신장 할 거다. 예, 네. 컨센서스가 네. 이 시장 기대치 이익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주가가 싸 보여도 네. 싼 게 아닐 수 있고, 예, 그래서 지금 대형 신인과 관련된 모멘텀도 약하고, 그리고 실적이 역성장하는 구간이다 보니 네. 엔터주들이 이제 소위 힘을 못 받죠. 어쨌든 밸류는 있다고 보시는 거죠. 밸류상으로의 매력은 네. 사실 SM이나 JYP는 네. 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대장주 하이브가 아직까지도 사실 주가 수익 배수가 30배 정도여서 퍼가, 네. 예, 퍼가 30배여서 쉽게 손이 가는 퍼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아직도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관망해야 되는 구간이고 저는 이제 한 6, 7월까지 기존에는 제가 3, 4월까지 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4월이 끝났죠. 거의 끝나가고 있죠. 이제는 한 6, 7월까지는 조금 더 관망세가 길어질 확률이 높고 네. 대장주인 하이브의 이런 투자 심리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이번 어도어 사태 같은 이벤트들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엔터주 수급에 있어서도 네. 상당 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쨌든 임시주청 허가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이제 신문기일 열기 시작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신문기일을 정해지면 또 3주 안에 뭐 맞습니다. 통상 그 결론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임시주청 소집하고 나서 네. 또 보름 후에 15일 임시주청이 후에 가능하고 열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한 2달 정도 걸리나요? 이 시간이 꽤 걸리네요. 한 달 반 정도면은 네. 이제 빠르게 네. 축약을 하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한 6월 초순 뭐 내지는 10일경 이 정도에는 아마 이제 임시주총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때까지 하이브의 주가 변동성은 계속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왜냐하면 그 안에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네. 민희진 대표 측에서 예. 과연 이제 뉴진스를 물론 이제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과연 이제 뉴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사실 놀랐던 부분은 뉴진스의 앨범 컴백일과 네. 방탄소년단 RM의 솔로 앨범 컴백일이 같다는 거죠. 그런가요? 네, 같은 기획사에서 네. 아무리 다른 레이블이지만 네, 네. 같은 날에 컴백을 한 경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이게 확실히 내부 알력 다툼이 있었던 거구나라고 어떻게 보면은 외부인들에게 증거를 뭐 확증을 제시한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관전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어떤 좀 개선,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예. 엔터 산업의 좀 구조적인 변화도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다음번에 기회 되면 또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증권의 김현용 연구원이었습니다.